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한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의 빨간색 구독 버튼과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조미료에 관한 4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흑설탕과 백설탕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내산 흑설탕은 정제설탕에 캐러멜 색소를 입힌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백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내 제당회사는 백설탕에 열을 가해 황설탕을 만들었고 백설탕에 캐러멜 색소를 입혀 흑설탕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가 건강을 생각해 먹는 국산 황설탕과 흑설탕은 열을 가하거나 색소를 입힌 백설탕일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료당은 이미 어느 정도 당미를 분리해버린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제당회사에서는 사탕수수의 영양이 살아있는 진짜 흑설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상술과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가격을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나리 전혀 없는 설탕을 비싸게 사서 먹는 것을 자업자득이라 하기에는 씁쓸함이 묻어난다 할 것입니다. 당미를 함유한 제대로 된 흑설탕은 수입 제품뿐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L-글루탐산 나트륨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속칭 미원이라는 제품을 잘못된 정보에 의해 애매한 오해로 인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화학조미료라는 누명을 씌워 그동안 이 MSG가 두통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옥수수를 계속 분해해 미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MSG를 생산하는 미생물을 찾아내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MSG는 설탕을 만드는 사탕수수를 잘라 분쇄하고 압축해 끓여서 나온 원당과 당밀이 MSG의 원료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이 원료를 멸균 정제한 후 설탕과 같은 영양액을 혼합하고 미생물을 투입하여 다시 발효시켜 단백질인 글루탐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이 먹는 영양분은 사탕수수로 온도와 습기를 맞춰주면 이 미생물이 MSG를 배출하는데 MSG는 짠맛, 단맛, 매운맛, 신맛에 이은 제5의 맛이라고 하는 감칠맛을 내는 것입니다. 아미노노산의 한 종류인 글루탐산의 용해성을 높이기 위해 글루탄산 나트륨을 결합해 결정으로 만들면 이것이 MSG 즉 미원이 되는 것입니다. MSG는 우리가 먹는 된장이나 김치, 모유,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이나 육류, 감자, 완두콩, 토마토, 옥수수 등의 식품 원료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MSG가 들어간 조미료를 쓰지 않아도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은 화학조미료라며 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MSG를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역시 MSG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MSG는 1907년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100년 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조미 원료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MSG를 안전한 성분으로 인정해 우리나라처럼 유해성 논란이 크게 벌인 적이 없다 했습니다. 처음에 미원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부자들만 먹는 고가품이었고, 이 MSG, 즉 미원은 어린이가 태어나서 처음 먹는 모유 100ml당 21.6mg이 들어있다고 하니 괜히 화학조미료라는 오해로 감칠맛을 잃은 식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자일리톨은 인공감미료라는 것입니다. 자일리톨은 천연감미료일까 아니면 인공감미료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자일리톨은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입니다. 충치균은 설탕의 당을 먹고 산을 배출하는데 이 산성 물질이 치아의 에나멜을 부식시켜 충치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일리톨은 설탕과 화학 구조가 비슷하지만 탄소가 하나 적다고 합니다. 충치균은 자일리톨이 먹이인 줄 알고 먹지만 소화할 수 없어 다시 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충치균이 굶어 죽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데, 자일리톨을 기능성 끔이 감미료로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핀란드가 설탕을 대체할 물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천연당류인 자일로스가 수소 첨가 반응을 거치면 자일리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일리톨은 식품분류상 천연당류가 아닌 화학 첨가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물에서 직접 추출했다는 자일리톨은 결국 특정 성분만 분리 정제한 것이므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일리톨 같은 설탕 대체 감미료는 인체의 당 조절 대사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천일염은 천연조미료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의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결정체 천일염은 천연조미료입니다. 소금은 동물에게 생존을 위한 절대적 필수품이고 한편으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로 순수한 화합물의 효능보다는 바닷물과 같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80여 가지의 무기물, 즉 미네랄이 있어야 유용한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위액의 중요 성분으로서 각 성분끼리 협력하여 위염산을 만들기 때문에 염도가 적으면 위액이 부족하여 소화 흡수가 안 되어 인간의 중요한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음적인 원동력, 즉 기의 원동력이 저하된다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체중의 8%인 혈액은 세포와 액체로 구성됐다고 하듯이 세포 성분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됐고 액체 성분은 혈장으로서 단백질, 무기염류, 섬유소원 등의 물질들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혈구는 흡수된 영양분과 산소를 각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적혈구의 주 성분은 철분이고 위염산이 철분을 소화하므로 염도가 떨어지면 철분을 소화시키지 못해 빈혈이 생기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물의 소화 분해 후 반드시 남게 되는 이산화탄소를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데 가스가 찼을 때 소금을 먹으면 방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원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을 전문의들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소금 제한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금도 종류에 따라 다르다 했습니다. 천일염은 미네랄의 보고이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천연조미료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는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미료에 관한 흥미로운 4가지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센스의 소금 제한론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는 칼슘의 역할과 칼슘의 역설적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